서울의 신축의 빌라와 오피스텔이 무려 10개나 무더기로 나왔는데 감정가에서 반 2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월세 수요는 엄청나요. 특히 전세는 내놓으면 나가죠. 외관 느낌이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 보이고요. 살기에는 쾌적해 보이긴 합니다. 바닥에 보니까 누수처럼 물기가 조금 보이거든요. 되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 문이 지금 뜯겨져 있거든요. 지금 문틈으로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사람 침이 있거든요. 근데 문이 뜯겨져 있고 정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조사 좀 하러 왔는데 여기에 6층에 한번 불이 났었어가지고 과연 낙찰 받으면 되는 물건인 건지 아니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인 건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건물의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 그냥 빌라는 아니다 보니까 역시 오피스텔로 지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크고 웅장해서 조그만 다세대 빌라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여기 위치도 보면 강서구 염창동이고요. 9호선 등촌역까지는 더 10분 정도,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들도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 딱 도착해서 외관의 느낌이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 보이고요. 바로 맞은편에도 주거용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있어서 살기에는 쾌적해 보이긴 합니다. 또 너무 상업지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수 있는데 주변의 느낌은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요. 차량도 여기 주차가 되어 있는데 자주식으로 세대가 되어 있고, 여기 앞으로 보면 기계식 주차가 있습니다. 이게 기계식 주차가 23대나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기계식 주차가 있으면 실제로는 지금 당장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좀 불편한 게 있고요. 그리고 우편함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우편함이 많이 쌓여 있지 않은 걸로 봐서 공실은 많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세대가 10개나 되는데 또 수북히 쌓여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관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편함에 그렇게 우편이 수북하게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외관의 느낌은 괜찮은데요.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내부 들어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일단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볼 건데요. 근데 일단 딱 올라왔는데 바닥에 보니까 누수처럼 물기가 조금 보이거든요. 되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계단들도 보면 약간 물의 흔적이 있고요. 현재 3층은 올라왔는데 여기 301호가 현재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301호는 2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어 있고요. 약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상층부가 빌라고 현재 낙찰된 것들은 오피스텔입니다. 상업용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들을 더 보기 전에 라인에 따른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1, 3호 라인은 구조가 투룸에 화장실 1개 구조, 그리고 2, 4호 라인은 3룸에 화장실 1개입니다. 이야, 이 3룸이라니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일단 이 평수의 3룸이다. 거의 서서 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집은 작을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그런 상태인데 제가 조금 더 돌아보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층을 올라와 보면 5층 바닥에도 누수 흔적이 있고 503호도 여기가 낙찰이 됐습니다. 10평짜리고 2억 6,3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 이 501호 물건이 진행 중에 있어서 2억 4천만 원이라 감정가 대비해서는 약 1억 가까이 저렴하고요. 임차인의 무료 권리가 3억 7,9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면 전액 떠나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 잘 조심해야 될 게 오피스텔의 10평과 빌라의 10평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평수가 있지만 실제 전용 평수보다 체감하는 게 훨씬 더 적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전용 25평형은 아파트 분양 25평, 전용 18평 정도의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전용 평수만을 보고 오피스텔도 평수가 되게 크겠다고 생각하는 건 일반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물건이 재밌어 보였던 건 오피스텔과 아파트 빌라의 평수 차이에 따른 걸로 하면 당연히 작아야 되는데 지금 외관에서 봤듯이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동일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실제 오피스텔도 특히 여기 같은 현장은 사이즈가 똑같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굉장히 재밌는 현장인데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내부를 못 본 상태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퀘스천 마크를 남기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부를 좀 더 볼게요. 한 개층을 더 쭉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604호를 보면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되게 무시무시한 현장입니다. 이 문이 지금 뜯겨져 있거든요.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건물에는 누수도 있고 이 문이 뜯겨져 있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유치권 현장도 아닌 것 같은데 우편함은 꽂혀져 있고요. 지금 문틈으로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사람 짐이 있거든요. 근데 문이 뜯겨져 있고 정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다른 층 일단 한번 또 올라와서 보면 601호도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 7층 올라와도 3룸에 화장실 하나로 있습니다. 그리고 8층도 현재 3개나 진행 중에 있고요. 앞에 보면 이렇게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지 짐들이 있습니다. 여기 8층에 올라와서 이제 창을 딱 보면 아파트 단지 보이고 다른 건물의 옥상이 보여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약 6층 이상, 7층 이상 되면 막힘이 없을 것 같아서 저층보다는 고층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여기 9층에 와도 3개나 진행 중인데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물건이 조금 재밌어 보였던 건 통상 이렇게 한 단지에 물건이 많이 나오면 사건 번호 하나에 시리즈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이 물건은 특이하게 사건 번호가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많이는 보지 못했는데 아마 채권자 측에서 한 물건을 우르르 시리즈로 묶어서 경매를 붙이게 되면 한 번에 물건이 많이 나오고 시리즈 물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낙찰가격이 저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긴 하다. 왜냐? 사건 번호 시리즈 물건이 붙어져 있는 물건을 검색하면 당연히 물건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할 건데 이거는 각자 떨어져 있다 보이니 이게 일반적으로 검색하는 사람들 필터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이 더 좋아 보이긴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10층 물건까지 있고요. 10층은 입찰 날짜가 10층은 좀 빨라서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낙찰이 될 것 같긴 한데요. 10층이 얼마에 낙찰되는지에 따라서 경영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더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를 받고 내려가서 제가 총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생각보다 괜찮긴 합니다. 깨끗하고 좋아 보이긴 하나 여러분 이렇게 임장 오실 때는 꼭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이 건물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수가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많거든요. 일단은 내려가서 얘기를 이어나갈게요. 저희 딴 건 아니고 여기 경매 물건이 나와서 조사 좀 하러 왔는데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바닥이 보니까 다 이게 젖어 있던데 여기 건물에 누수가 있나요? 누수요? 네. 누수는 아니고 네. 여기에 6층에 한번 불이 났었어가지고 아. 근데 스프링클러가 계속 이렇게 나오느라 누수라고 그러면 6층에 문이 뜯어져 있었던 것도 소방관이 아마 출동해서 맞아요. 거기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물 누수하자가 아니고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랬던 거구나.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혹시 이 살기에는 어때요?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해요. 혼자 살기에 적당하시고 다른 거 불편한 건 없으신 거죠? 저는 딱히 불편한 점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겠지만 저희 안내문에 있듯이 누수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화재에 의해서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말라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다행히 이게 현장 임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물건도 보고 입주민들 인터뷰도 꼭 해봐야 오해를 쌓지 않고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은 여기까지 맞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경매로 한 10개 정도 나와가지고요. 전월세를 높은 매매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오피스텔 매매는 별로 사람이 안 붙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번에 워낙 싸니까 2억대는 워낙 싸잖아요. 지금 분양가하고 실제 매매가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영창동은. 그런데 전월세 수요는 엄청나요. 여기 영창역 그것은 급행이 있고 강남이나 여의도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들 수요는 크죠. 특히 전세는 내놓으면 나가죠. 주기차리도 여기 월세 한 100, 3개로만 120에서 130. 전세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봐요? 한억은 안다고요? 영창동은 하여튼 전세는 비하고 2억 3,600이면 2억 9,700. 훌륭한 가격은 아니에요. 보증보험에는 들어가는 가격인데 선호하는 가격대가 2억 5천 전후예요. 전세. 오피스텔은 이렇게 수요도가 떨어지죠. 자신 없어요. 다만 임차에 대한 수요는 아주 지극히 높은 편이에요. 마곡 쪽에도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저쪽에 뭐 병원이나 공항 가시는 분들, 항공사 근무하시는 분들도 깔끔한 거 선호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여기 초등학교가 3개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그런 나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고 금리가 저렴했을 때는 그런 오피를 많이 소유를 해서 대출을 끼고 금리가 뭐 2%일 때
그런 걸 많이 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훨씬 상회하니까는 매력적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4~5%대 가다 보니까는 처분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있고 매수 수요는 적고 뭐 그런 제 생각에는 건물주가 이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분양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병이 이르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중개사무소까지 다녀왔는데요. 야, 이 매매 가격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월세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매매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 실거래 가격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금매로 판다고 했을 때는 2억 후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현재 최저가 근처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전마진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월세를 두고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좋은 물건 같긴 하지만 단기 차익을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총정리를 해드리면 이 물건의 장점은 물건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흐를 수 있는 물건,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지 않을까, 경쟁이 적은 물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축이기 때문에 수리 없이 투자금이 취득세 외에 잔금 외에 더 들어갈 게 없어서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단점은 현장에 와서 보니 생각보다 기계식 주차가 너무 불편해 보이기 때문에 저 포함 다른 사람 매수자들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볼 것 같다. 그리고 전월세는 잘 맞춰지지만 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도 확답을 주지 못하더라. 단기간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서울에서 무더기로 2억대까지 떨어진 신축 물건을 보러 나왔는데요. 좋은 면도 있었지만 어려운 점도 되게 많았던 물건인 것 같긴 합니다. 최저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집을 마련한다면 염창동에 있는 최저가 물건이면 사실이긴 하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작은 수익으로 한 사이클 돌려볼 수 있는 물건 정도로만 보여졌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겉으로 보여지는 감정 가격 대비 유찰된 거, 그리고 신축이라는 것들 때문에 조사를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최저가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찾아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